5차원 리프레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5차원 교육을 왜 하는가? 5차원 교육은 크게 세 가지를 위해서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사는 삶의 내용을 바꿔가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5차원 삶의 그 내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꼭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역량을 얻는 5가지. 그리고 우리가 이 2가지를 다 가졌다고 했을 때 이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한 삶을 바르게 설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 3가지를 배우게 되죠. 일반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하려는 걸 가만히 보니까 5가지를 하고 살려고 그래요. 첫째,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 다 동의해요. 그런데 이렇게 사라지진 않아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위에서 배우겠지만 그럴 만한 역량이 있어야 되죠. 2번째, 본질을 보면서 살아야 돼요. 본질을 본다는 것은 내면에 숨겨진 본질을 봐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실패하는 이유는 겉에 보이는 모습만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겉에 어떤 사람이 화려하게 보이고 기뻐하는 모습이 보인다 하더라도 실제로 내면에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볼 수 있어야죠. 3번째는 이건 뭐 모든 교육에서 바라는 거예요. 바른 행실을 하고 살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굉장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더라도 바른 인격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이런 바른 행실이 아주 악하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인격은 그렇지 않아요. 남을 도우려는 마음도 없고 남을 존경하지도 않아요. 근데 어디 가서 봉사해야 된다고 해서 좋은 착한 행위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아주 지독한 위선이 들어가요. 위선이 들어가면 2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내 그 착한 일을 한 사람도 위선을 통해서 악해지고요. 그 위선을 통해서 뭔가를 받은 사람도 결국은 끝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행실을 해야 된다는 건 맞지만 인격에 기반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이 중에 핵심은 겸손이에요. 그 다음에 남과 나눌 수 있는 삶. 이거는 바른 행실하고도 연결되잖아요. 뭐 남하고 참 나눈다고 하는데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남과 나누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런 이야기를 안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했지만 이거는 이 밑에 숨어 있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본질을 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바른 인격도 있어야 되고 내 자신이 진짜 겸손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남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런 활동을 한다고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활동에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활동에서 생긴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본질적인 데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본질적인 것을 우리 5차원 교육에서 교육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본질적인 것이 5가지의 삶이 있는 거죠. 5가지 삶의 첫째는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해야 돼요.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을 진짜 자기는 참이라고 생각하고 참되게 살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억울한 건 없죠. 이 시대에는 모든 정보에 참과 거짓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죠.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독서를 하고 있고 이 독서를 한다고 해서 참과 거짓이 생기지 않아요. 능력이 생기지 않아요. 이걸 생기게 하려면 창조적 지성, 우리가 학문의 9단계라고 얘기하는 창조적 지성을 통한 독서를 해야지 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초점을 독서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초점은 창조적 지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2번째는 본질을 보려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이 컨트롤 되려면 정서적인 탄력성이 있어야 되고요. 이제 그것을 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예술 활동이에요. 하지만 예술 활동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생기지 않죠. 그걸 할 수 있는 전면적 인성.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가 체력을 다룰 건데요. 체력은 몸을 건강하게 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 몸을 가지고 실현적으로 나타나는 2가지의 현상이 있어요. 하나는 게으름이고
하나는 탐욕이에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우리의 전면적 인성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자신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그것도 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일기 쓴다고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 인성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 능력이 매우 중요하죠. 인간관계 능력이 없이는 남을 위한다는 것이 거짓이 돼버려요. 그럼 인간관계의 핵심은 공동체 인식을 갖는 거예요. 공동체 인식 능력.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함께할 사람들에 대한 의식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타인에 대한 봉사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 가족을 굉장히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함께 할 사람들은 가족, 친척, 친구, 또 내가 항상 만나는 동료, 여기부터 확대돼서 타인까지 갈 수 있는 공동체 인식 능력이 필요하고,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을 하려면 언어의 레벨이 바뀌어야 돼요. 처음에는 팩트, 사실에 대한 랭귀지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로 바뀌어야 되냐면 feeling,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의 언어로 바뀌어야 돼요. 세 번째는 thought, 사상의 언어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건 인격적으로 만나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레벨 자체가 바뀌어가야 돼요. 내 책을 볼 때 중요한 건요. 그냥 오늘 체력을 본다고 체력으로 바로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5차원 교육의 내용은 많이 하는데 5차원적으로 안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5차원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원리가 실제로 나한테 매일 조금씩 천천히 실행돼서 그것이 내 안에 내재적으로 내면화된 사람이 5차원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보든지 5차원적인 사람은 지적인 활동을 할 때 먼저 숲을 보고 나무를 보지 나무를 먼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차원 책을 딱 피면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거의 고공학습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럼 5차원 책을 보면 차례가 나와요. 그럼 차례를 보면 쭉 보면서 프롤로그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컬러를 꿈꾸며 이런 말을 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5차원 전면교육 책을 지금 계속 보고 계신데 다이아몬드 컬러의 개념을 지금 잘 모르고 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거를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제가 체력을 설명할 거지만 다이아몬드 컬러가 뭔지를 명확히 알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돼요.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이아몬드 컬러에 대한 것을 좀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새로운 공부기를 찾아서 이게 세 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교육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교육의 현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육의 현실을 통해서 행복한 자신을 찾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 5차원 교육의 최종 목표는 행복한 자신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개념 심화가 안 되면 행복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물론 그것도 행복의 한 부분이지만 행복의 더 본질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하고 이 5차원 교육에서 얘기를 하려면 행복을 얘기했을 때 제가 얘기하는 행복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5차원 교육을 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자, 그러면 어려운 힘을 이기는 힘이라는 용어가 딱 나온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행복은 뭔가를 행복한 상태에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감이 여러분들 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필연적으로 오는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얻는 행복이라는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수용성을 회복하려고 하고 그 수용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 5차원 전면교육이고 5차원 전면교육은 전인격적인 인성을 만들어가는 데는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제 책을 볼 때마다 쭉 보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지 하면서 체력을 봐야지 제가 얘기한 체력이 이해가 된다고요.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제 체력을 보면 여러분들은 제 책에서 뭘 얻으려고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얻으려는 몇 가지 사실만 얻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허리가 안 좋은데 이 책을 보니까 허리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이 있네. 좋은 책이네. 그리고 허리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을 배웠다면 뭐 오케이. 그거는 뭐 하나 인포메이션을 배운 거지만 제가 얘기하는 5차원을 배운 게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이제 개념을 가지고 지력, 심력, 체력이 왜 왔는가 또 한번 봐드릴게요.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지심체를 배우는구나.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운 걸 보면 지력은 학문의 9단계, 9가지 단계를 익혀야 되는 것이고 이 단계를 통해서 가는 것 여러분들 이제 이미 아셨고요. 심력은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죠. 이 여러 가지 이 심력의 활동을 해요.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정서력이에요. 그래서 정서력에 대한 것 지금 예술활동 매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예술활동을 하겠어요. 그리고 이 학문의 9단계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독서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심력을 배우다 보니까 예술활동의 최종 목표는 세계관을 가지려고 하는 거구나. 근데 이 세계관을 마음속에 심어주는 정보 저장 시스템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게 세계관을 위한 지금 독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오늘 체력을 배우려고 하면 체력에서 뭘 배우려고 하는가 알고 우리가 가는 게 좋겠죠. 체력을 볼까요? 체력을 봤더니 그럼 체력하면 보통 건강법을 생각하는데 그렇구나. 여기 건강법이 있구나. 그리고 건강법 중에 하나가 몸을 아주 건강하게 하는 이런 운동도 있구나. 그런데 밑에 가면은 얘기가 다른단 말이에요. 체력이. 체력이 뭘 얘기하냐면 노동과 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직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체력에서 인성, 최종적인 전면적 인성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체력이 단순히 건강한 운동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캐치하고 우리가 체력으로 들어가야죠. 자, 이런 과정을 제가 지금 한 5, 6분 정도 했거든요. 이런 5, 6분이 시간을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체력을 보거나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기관리, 인간관계 볼 때도 한 5, 6분을 이렇게 스캔하고 넘어갈 거예요. 이걸 스캔하고 넘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완전히 다른 공부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5차원적인 공부를 하는 분들은 이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자, 체력하면 여러분들 건강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요. 진리를 실천하는 힘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지력은 뭐예요? 참과 거짓을 구별해서 진리를 하는 것이에요. 심력은 뭐예요? 이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내면화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체력은 뭐냐면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건강하게 해서 그 건강한 몸으로 우리 안에 내면화된 진리를 실천하는 힘을 체력이라고 이 5차원 교육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5차원 교육에서 체력을 하면서 운동만 하는 분은 5차원 교육을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냥 굳이 뭐 5차원 그 책에서 운동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많은 책 가운데서도 5차원보다 더 좋은 운동 그 책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보자는 게 아니죠. 자, 진리를 실천하는 몸의 힘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그런 내용이 있겠네요. 그러면 그런 내용이 있는 걸 봐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걸 볼 때 5차원적으로 보셔야 되잖아요. 자, 5차원적으로 본다는 건 첫째, 문단별로 봐야 된다. 이해했어요? 문단별은 화제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첫 페이지에 세 개의 문단이 있네요. 그죠? 자, 세 개의 문단이 있고 이걸 볼 때 어떻게 봐야 되죠? 사선 치고 밑줄 치고 네모를 치면서 봐야 돼요. 사선 친다는 것은 인식의 폭을 만들어가는 거고 인식의 폭을 시각화한다는 의미를 가져요. 사람들에게 사선을 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선은 인식의 틀에 시각화하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밑줄치기는 중요한 걸 밑줄치는 게 아니라 저자가 중요한 걸 치는 거예요. 근데 밑줄치기는 쉽지만 저자가 중요한 걸 찾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말과 글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밑줄을 친다는 건 말과 글의 비밀을 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네모를 친다는 것은 저자가 이야기하는 글의 내면 세계, 그들의 감정 세계와 사상의 세계를 보는 것이고, 이걸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심어야 돼요. 제가 문단을 나눠야 된다, 그리고 사선을 쳐야 된다, 밑줄을 쳐야 된다, 네모를 쳐야 된다면 액티비티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컨텐츠가 있단 말이에요. 문단이라는 건 화제가 바뀌어간다. 두 번째, 사선치기는 인식의 폭을 시각화한다. 세 번째, 우리가 밑줄을 친다는 것은 글과 말의 비밀을 이해하는 것이다. 네모를 친다는 것은 feeling, 정서와 thought, 사상을 알고 개념을 심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5차원 전면 교육의 체력을요, 궁극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바른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몸의 힘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몸의 힘. 이거를 제가 앞에서는 진리를 실행할 수 있는 힘이라고 얘기했어요. 한 사람이 좋은 방법으로 지력을 향상하고 심력을 통해 지적 요소를 내면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육체 활동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우리가 아무리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마음속에 품었다 하더라도요, 육체 활동으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럼 아무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열매는 머리와 마음에 있는 것이 육체적으로 표출됐을 때 열매가 나타난다고요. 그만큼 육체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육체에 이걸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게으름과 탐욕이 되니까요. 아무리 이제 두 번째, 야, 이게 육체 활동이 중요하구나. 이게 이제 첫 번째 화제예요. 그럼 두 번째를 바꿨다는 건 뭐냐면요, 다른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어떤 다른 얘기가 있는가 보자고요. 아무리 의욕이 넘치고, 이건 심력에 관한 것이겠죠. 두뇌가 총명하더라도, 이거는 지력이에요. 건강하지 않으면, 이건 체력에 관한 얘기죠. 결코 이를 성사시킬 수 없다. 즉, 지력과 심력의 요소가 체력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유기체적으로, 유기체적 관계를 맺으면서 인간의 능력이 표출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력, 심력만 가지고 안 되고 체력까지 합해져야지 인간에게 소위 인격이라는 게 드러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만 남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좋은 거지만 진정한 인격은 아니에요. 그것이 뭐로 나타나야 돼요? 체력까지 해서 유기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것은 이런 유기체적인 관계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 교육을 하려면 지심체, 자기관리, 인간관계에 유기체적인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고, 5차원 전면 교육은 그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인격을 바꾸는 교육이라고 디파인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요 세 번째부터는 이 정도 갔으면 누가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번 그 주간도 체력을 여러분들이 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문단별로 어떤 화제를 얘기하고 있는가를 잘 적어서 여러분들이 쓰시고, 그럼 여러분들이 객관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객관화가 다 끝나면 여러분들이 주관화 하시는 거예요. 원동현이라는 사람은 이 5차원 전면교육 책을 통해서 체력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는가에 대한 주관화를 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이렇게 좀 간간히 보죠. 첫 번째, 건강법이 있구나. 건강법은 일단 5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5가지 좋아하잖아요. 첫째, 자세가 바라야 돼요.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자세가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자세 꼭 바꾸셔야 됩니다. 이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이것이 뇌파에 영향력을 줘서요, 마음과 지력을 다 이렇게 갉아먹어요. 자세를 바르게 갖도록 하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몸을 부드럽게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오간을 튼튼하게 해야 되고, 네 번째는 잘 배설해야 돼요. 몸에 독소를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다섯 번째는 숙면, 깊이 잠자야 되죠. 잠자는
이 의미를 제가 도중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건 7시간을 자면 피로를 풀 사람이 8시간, 9시간 더 자는 거는 시간이란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잠을 더 많이 자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7시간을 자야지 피로가 풀리는데 일 좀 많이 하겠다고 5시간을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내 육체의 정말 중요한 생명인데 그 생명을 갉아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자는 것도 어리석지만 덜 자는 거는 그거보다 더 어리석어요. 그럼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몸을 숙면을 해서 여기 있는 데 숙면을 해서 가장 적절한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은 자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바르게 활용하면서 살도록 하는 것이 5차원이에요. 뭐 이렇게 좋은 건강법을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의 삶을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정해야 될 거는 일단 2가지 얘기할게요. 바른 자세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운동하시고요. 그 다음에 잠의 시간을 정하세요. 그래서 오늘 과제 중에 하나는 나는 지금 몇 시간을 평균 자는데 플러스 해야 될 건지 마이너스 해야 될 것인가를 정해서 저한테 보내는 게 오늘 과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과제예요. 물론 이게 완전하지 않지만 이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하고 공부해 가면서 그건 조절하면 돼요. 지금 일단 첫 단계는 숙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쭉 책을 보시면 뭐 좋은 방법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미 이거는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같이 공유했기 때문에 동영상하고 이 책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노동과 쉼이에요. 이 책을 보시면 뭐 대충 이해 가시겠지만 우리가 잘 운동하고 일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쉼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쉬는 시간을 갖고 여유를 갖도록 하시고요. 이것이 이제는 다음에 자기 관리에서 자유 에너지의 확장이라는 거 나와요. 여기서는 이제 그 개념까지 안 하지만 자유 에너지의 확장 그 개념은 이제 알고 계세요. 제가 이런 용어를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를 보면 직업관이에요. 직업관은 우리가 진리를 실행하려면 내가 갖고 있는 일들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져야 돼요. 자, 요거는 좀 중요하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 책은 보시고요.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요즘 직업 교육이 있고요. 미래 진로에 대한 교육들을 해요.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하죠. 이제 진로에 대한 이제 교육을 하는데 진로의 교육의 대부분의 그 개념이 이런 거예요. 인간은 타고난 적성이 있다. 그래서 그 적성을 잘 살려서 그런 직업을 하고 살면은 행복하기도 하고 또 많은 효율이 있다는 이제 그런 개념들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런 미래 진로에 대한 진로 교사들에게 제가 이렇게 그 초청을 받아서 특강을 이렇게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저를 부르면은 조금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했던 얘기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곤란해지실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할 얘기를 좀 설명드리면 그것도 유익하니까 진짜 그래서 제가 가서 강의를 좀 합니다. 내용은 이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자기 적성과 자기의 갖고 있는 내재적인 그런 것들을 잘 발휘하고 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100% 동의해요. 근데 전 과학자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사는가를 조사해 봤어요. 뭐 제가 직접 조사하지 않더라도요. 논문이나 그런 데는 다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봤더니 실제로 자기 적성대로 사는 사람은요. 적으면 10%고요. 많아도 20%도 안 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운동에 뛰어난 적성이 있다고 운동선수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술적인 적성이 있다고 예술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인생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인생이 흐르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술의 활동이 있지만
우리 집안이 가난해서요. 예술의 예자도 못하고 그냥 돈 버는 데 가서 돈 버는 삶을 살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한둘인지 아세요?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만약에 적성을 잘 알아서 그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얘기하면요. 그 이야기 때문에 즉시 80%는 인생을 실패한 사람이 돼요. 난 여러분들이 자식을 교육할 때도 그렇게 할까봐 굉장히 걱정돼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잖아요. 그럼 이미 80%는 이미 실패한 사람으로 걔는 살아간다니까요. 그럼 그게 실패한 삶일까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또 수많은 사람에 대한 연구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예술적인 활동을, 예술가의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냥 어쨌든 일반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럼 나는 불행한 사람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불행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예술적인 그 능력이 쓰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 자기가 필요하면 예술 활동 취미로 하면 돼요. 두 번째는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예술적인 정세 감각, 창조적인 감각이요. 회사에 일을 할 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거기에 쓰여지면서 그 안에서도 굉장히 즐겁고 기쁜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술적인 재능이 예술가로만 살아야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 재능은 내가 사는 모든 삶의 존재의 필요성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삶을 살게 되더라도 그 삶 자체 직업과 일은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첫째 가치는 먹고 사는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사는 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는 구름을 타고 다니는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구름을 타는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제 발은 두 땅을 딛고 사는 거예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고 인컴이 있어야지 집안을 운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것 자체가 가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일이 내가 지금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 엄청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일은요, 이거나 저거나 다 비슷해요. 여러분들 그걸 진짜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진로 교육을 해요. 야, 네가 진로를 네 적성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라. 그래가지고 살면은 잘 됐구나. 잘 살아라. 네, 두 번째, 네가 그걸 원했는데 안 됐어. 그럼 제가 얘기하는 얘기예요. 진짜 잘 됐구나. 너는 네가 갖고 있는 그 적성을 갖고 이제 딴 분야에 융합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됐구나.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도 갔는데 또 그게 잘 안 돼서 다른 길로 가요.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진짜 대단한 삶을 살게 되겠구나. 여태까지 가진 경험을 갖고 새로운 잡에서 네가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면 넌 더 큰 걸 얻을 수 있을 거야. 제가 걔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천만에요. 제가 지금 있는 직업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진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아직 그런 감이 없다 그러면요. 더 공부하셔서 그 직업관을 가지셔야 돼요. 인생은요.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거 없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한테 있어서 가장 귀한 일이고 거기서 가치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식을요. 어딜 올라가야지 행복해진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가도록 가르치면은 여러분들은 5차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5차원 삶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러면요. 일단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업관과 여러분들 일에 대한 관점을 오늘 이 시간으로 바꿔야 돼요. 자, 오늘은 과제가 많은데 오늘 제 책을 읽는 것이 과제지만 두 번째 과제요. 첫 번째 일, 잠의 시간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는 거. 두 번째 과제 이,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얘기한 직업관을 얘기했는데 이 직업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그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제 생각과 같지 않아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건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가치가 있는 거니까 같지만 제가 오늘 던진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있는지 적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런 직업관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5번이 전면적 인성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내용을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공유하지 않고 사선을 치면서 읽는 거예요.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은 우리가 지금 몸으로 하는 활동이에요. 지력, 심력, 체력이 다 하는 거예요. 유기체적으로 어우러져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지력, 심력, 체력 등이 통합된 전면적 인성을 갖추는 것이 진정한 체력의 핵심이고 그것이 우리 5차원 교육의 최종적인 목표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차원 교육은 지력, 심력, 체력의 유기체적인 힘을 통해서 전인격적인 인성이 일어나고 이런 전인격적인 인성이 우리가 이렇게 완성되는 과정 중에 두 가지 외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자신을 바라보는 눈의 변화가 와요. 인격의 변화의 첫 번째는 자신을 바라보는 변화가 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옛날에 여러분들 바라보는 눈과 지금 바라보는 눈이 같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내 인격은 뭐 좋고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옛날 인격과 지금 인격에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워낙 지금 인격이 고매하신 분은 상관없잖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의 변화는 뭐로 오냐면 여러분들 보는 눈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의 변화는 언제까지 와야 되냐면요. 이렇게 변화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 인격이 고매하더라도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인격은 언제까지 변화돼야 되냐면 죽을 때까지 계속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내가 어떻게 됐는가 생각해야 돼요. 나는 나를 어떻게 보는가. 두 번째, 남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인격의 변화가 오면 자식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은 자식이 변하길 바라는 거예요. 자식이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식이 안 바뀌더라도요. 여러분들의 인격이 바뀌잖아요. 그럼 자식을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인격을 통한 인격의 변화를 통한 자식의 보는 눈의 변화가 자식을 바꿔준다는 걸 아세요?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배우셨는데 오늘 체력이요. 그냥 운동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공부들을 다 하시고 과제 내주신 거 다 이렇게 하도록 하시고요. 오늘은 이 이야기가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5사람한테 지금 제가 한 얘기를 머리에 잘 정리해서 5사람이 지금 발표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발표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5차원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5차원의 핵심은 입수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뭘 줬어요? 여러분들 지금 입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속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냐면 고도화가 일어났어요. 뭔가 변화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까지도 대단한 건데 그것이 에너지로 발휘할 때는 표출한 것만 변화가 일어나요.